안녕하세요, 꿀삼촌입니다. 오늘 영상은 부동산 투자를 하신 어느 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건너 지인의 사연이고요.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여서 물건이나 지역은 특정되지 않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0대 초반분으로 정년 채우시고 퇴직을 하셨는데 부동산은 아파트 한 채, 현금은 퇴직금과 예금 합쳐서 7, 8억 정도 보유하신 분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현금 7억 이상을 가지고 계신 거면 당연히 소득도 높으셨겠지만 살면서 지금까지 큰돈 써본 적 없고 해외여행 놀러 다녀 본 적도 없이 그냥 열심히 자식들 다 키워놓고 성실하게 사시고 인품도 점잖으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년층 분입니다. 이분이 퇴직 후 노후 준비를 뭘 할까 고민하다가 주식이나 오피스텔, 상가주택 건물, 토지, 아파트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셨고요. 아무래도 퇴직 후 다달이 들어오는 월급이 없다 보니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의 매력을 느끼게 되셨죠. 때마침 가족 중에 부동산업 종사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신도시 상가를 소개한 거죠. 이 분양 상가의 매력은 관리사무소도 있고 번듯한 새 건물이고 세입자만 잘 들어오면 신경 쓸 게 없으니 따박따박 월세만 잘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의 소개로 신도시 1층 상가 전용 14평 10억짜리 상가를 하나 분양받습니다. 월세를 400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수익률 6%라고 시행사에서는 자신있게 얘기했고 유명 프랜차이즈며 대기업 주변 아파트 단지들까지 몇만 명의 사람이 모이기에 대한민국 100대 상권에 들 것이라 하였죠. 상가를 사지 못해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보면서 내가 잘 산 게 맞구나 이분께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동안 40년 넘게 일했는데 애들도 다 컸고 이제 조금 쉬어갈 수 있겠다. 퇴직 후 이제 산이나 좀 타면서 가끔씩 친구들과 여행이나 다녀야지 하는 그런 즐거운 노후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이렇게 끝났으면 참 좋았겠지만 여기서 이분이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분양받은 상가 옆에 하나 더 상가를 분양받기로 한 거죠.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2개 사면 내 투자금은 비슷한데 월세를 2배 받고 수익률도 6%에서 8.8%로 올라가니 안 할 이유가 없다 생각이 들었죠. 나중에 월세까지 올라가면 시세 차익도 보게 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만 팔아도 되고 이게 더 좋다 생각을 하신 거죠. 이때 가족의 말도 한몫 보태게 됩니다. 1층 상가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두 칸을 한 주인이 가지고 있으면 전용 30평짜리 1층 상가는 워낙 귀해서 프랜차이즈 맞추기도 더 좋다. 장사 크게 하는 사람들은 한 명의 주인을 더 선호한다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더 자신을 얻고 1층 두 호실을 분양받습니다. 그 당시 과열된 분위기였기에 분양가대로 팔 수 없냐는 부동산 전화도 한두 통씩 받게 됩니다. 이때 이분은 피 1억 주면 생각해보겠다 하고 즐겁게 거절을 하십니다. 참 사람이 잘못될 때는 모든 게 안 맞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상가 2개를 하면서 나중에 등기 칠 때 자금이 부족할까봐 아파트 분양 2채 받은 것도 이때 처분을 합니다. 초피 500으로 말이죠. 여러분들 초피란 초창기에 붙는 프리미엄을 뜻합니다. 추후에 이 선택이 지옥문을 열게 됐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시간이 흘러 준공날이 왔고 세입자를 받을 즐거운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모아왔던 노후 자금을 모두 털어서 등기를 치시게 됩니다. 처음에 2-3달은 임차인을 여유있게 기다렸죠. 6개월 정도 됐을 때 조금 불안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6개월을 넘어가고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니 이분께서 가지고 있던 비상금도 통장 잔고도 다 떨어지게 되고 당장 생활비가 궁해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한 달 이자만 470만원 정도 나가고 공실 상태이다 보니 기본 관리비까지 하면 한 달에 500이 훌쩍 넘는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1년에 2번 나라에서 잊지 않고 꼬박꼬박 불러줍니다. 바로 건물분, 토지분 재산세 내라고 1년에 몇백만원씩 나오게 되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1년에 7천만원이란 돈이 사라지게 됩니다. 퇴직을 한 상태에서 이제 생활비 걱정도 해야 됐기 때문에 수소문하셔서 경비 업무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년에 생활이 지옥이 시작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2채나 팔았던 아파트 분양권이 가격이 2배 넘게 올랐다는 사실이 이분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건강하셨던 분이지만 우울증도 찾아오고 주변 지인들도 이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먹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인 생각도 하루에 수십 번도 더 하며 나쁜 마음을 먹으셨지만 이때 떠오른 생각이 자식들보다도 나이 먹고 같이 고생하는 배우자분을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분이 파셨던 아파트는 최고 가열됐을 때 분양가의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는 GTX 도보 역세권 아파트였거든요. 아파트 시세 차익 약 20억을 버리고 선택한 상가 2채가 본인의 전 재산을 털어갔고 계속 진행 중인 심각한 상황이었죠. 월세를 내려도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고 1억을 손해보고 팔려고 해도 사고자
상가는 문의조차 없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선택을 너무 자책하고 후회하며 괴로워하셨고, 부동산 종사하는 가족분과는 당연히 원수가 되셨고 연락을 안 하시는 상황에서 답답한 마음에 저한테까지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저 또한 대단한 사람은 아니어서 현 상황을 해결해 드리지 못하지만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 3가지를 컨설팅 해드렸습니다. 저도 이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참 공감이 많이 가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왜냐하면 저도 신도시 분양상가에 투자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도 고생한 기억이 있어 이분 얘기가 남일 같진 않았습니다. 이 케이스를 보고 나서 저는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도시 상가들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상가의 공급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비쌉니다. 공급도 많은데 비싸기까지 하니 실패 확률을 70%를 미리 깔고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신도시 개발할 때부터 LH에서 워낙 비싸게 땅을 팝니다. 토지 수용가의 20배가 넘는 가격으로 토지를 비싸게 분양하니 그 비싼 분양가로 산 시행사도 돈을 벌어야 되고, 또 공사를 하는 시공사도 돈을 벌어야 되고, 또 광고, 판매하는 분양 대행사도 끼게 되니 판공비도 들고, 이렇게 LH 마진, 시행사 마진, 시공사 마진, 대행사 마진, 금융비용, PF 이자까지 더해져서 분양가가 됩니다. 이걸 상가주들이 리스크를 떠안고 사게 되는 거죠. 타이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처맞기 전까지. 네, 맞습니다. 물론 계획대로만 잘 되고 임대료 따박따박 받으면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이런 고분양가에 경기 침체까지 더해지게 되면 진짜 답이 없게 됩니다. 또 신도시 계획이 다 계획대로만 되지도 않죠. 기업도 아예 안 들어오지, 사람도 안 차지, 이제 대기업 직원들 좀 출근하나 싶었더니 뭐야 얘네들은 워라밸 한다고 저녁도 안 사 먹고 셔틀 타고 집으로 다 가버리네. 뭐야, 복지가 워낙 좋아서 구내 식당에 밥도 잘 나와서 점심도 잘 안 사 먹네. 집은 없다고 난리인데 상가는 죄다 공실 난리가 되고, 상권이 또 안 잡히니까 지역 주민들은 주말에 갈 데가 없어서 기존의 다른 상권으로 가서 돈을 쓰고 오고. 이게 신도시 상가 악순환의 정석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상권이 잡히려면 최소 5년에서 길게 10년 정도는 지나야 합니다. 그 사이에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게 리스크인 겁니다. 신도시 상가라고 돈을 못 버는 게 아닙니다. 분양가 대비 수익률 5% 이상 나는 괜찮은 상가들도 있어요. 희귀해서 문제인 거지. 두 번째 이유로는 저는 의학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어릴 적에 60대 분들은 노후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70 이상 사시면 오래 사신 거고, 그래서 환갑잔치나 칠순잔치는 저 어릴 적엔 큰 행사였습니다. 요즘은 100살까지는 살 수 있다고 예상되니까 은퇴 후 3, 40년의 남은 기간에 대한 노후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불안함이 조급함을 가져오고 투자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가 투자 자체가 돈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 뭔 걱정이냐, 다 본인 선택이고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하나도 안 불쌍하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투자는 결국 본인이 책임져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투자에서도 중요한 자기만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바구니 안에서 투자를 하세요. 투자를 실패했을 때 잃는 건 여유 자금이어야 되지 여러분의 인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인생은 내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으니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투자는 보수적인 방향으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상가에 투자하셨던 분의 사연을 들려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 꿀삼촌은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